해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요즘은 차별화되고 다양한 음식과 놀이 등 반려동물 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수제 간식, 반려견 초상화 등 반려인들에게 인기 있는 특별한 동물 사랑법을 소개합니다. 지역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팹랩 강원이 얼마 전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연계 ICT 창업 체험 및 캠프 등을 운영하면서 협력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술과 지식을 함께 나누는 장소를 꿈꾸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소개합니다. 어느덧 다가온 캠핑의 계절, 우리 지역 청정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을 추천합니다. 바다와 가까운 맑은 공기와 여유가 가득한 우리 지역 캠핑장 3곳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6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다시 2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 대응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다가 자칫하면 대규모 감염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 봄꽃 소식도 있고요. 날씨도 좋아서 벚꽃 명소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 물리적 거리두기는요. 남을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지키는 방역 수단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심혜인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바람 휘날리며. 안녕하세요. 벚꽃과 함께 찾아온 달달한 리포터 심혜인입니다. 요즘 거리에 벚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 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벚꽃놀이 잠시 넣어두셔야 합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화사하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벚꽃과 함께 돌아온 혜인 씨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들어오면서 반려동물 시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다양한 음식과 문화들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만의 특별한 사랑법 지금 소개합니다. 때론 귀엽게, 때론 사랑스럽게 내 인생의 동반자, 영원한 친구, 반려동물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을 위한 기분 좋은 정보, 반려동물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기 위한 이보다 더 애틋할 수 없는 특별한 동물 사랑법. 함께 만나볼게요. 원주의 한 수제 간식 전문점을 찾았는데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의문의 화려한 음식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사장님, 저는요 닭 연어 타르트랑 한우 빼빼로 그리고 오리 연근찜 좀 독특하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는 사람이 먹는 간식이 아니라 강아지가 먹는 간식이에요. 네?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요? 네, 바로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파는 곳인데요. 영양은 물론 차별화된 메뉴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대요. 저도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마트에서 매번 샀거든요.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간식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무방부제로 만드는 수제 간식이에요. 네, 마트에서도 제품이 잘 나오지만 방부제가 아무래도 들어있으니까 강아지들의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수제 간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약 20가지 정도의 간식이 준비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수제 간식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강아지가 좀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도 아무래도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관심 많이 가거든요. 한번 수제 간식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닭 연어 타르트랑 오리 연근치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족인 나의 반려동물에게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야 다 같을 텐데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연어와 닭으로 고급 웰빙 간식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닭연어 타르트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나요? 쌀가루, 계란, 코코넛 오일로 반죽을 한 후에 이 틀에 밑바탕으로 깔고 1차로 구운 후 위에 토핑들을 올려서 마지막으로 구우시면 완성인 타르트예요. 와, 간단하네요. 사람들이 먹는 일반 타르트 이상의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디저트. 닭 연어 타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쌀가루, 계란 등으로 부드럽고 고소한 반죽 시트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리고 타르트 틀에 올려 모양을 만든 후 오븐에 1차 구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10분 정도 구운 시트지가 스피드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위에 고구마를 밑으로 깔아주고 네. 그 위에 토핑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달콤한 맛과 토핑들을 잘 장식하기 위한 과정. 우선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고구마를 이렇게 평평하게 밑으로 깔아주시거나 아니면 좀 도톰하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타르트의 하이라이트, 영양과 맛, 색과 모양 두루 갖춘 다양한 재료들을 반려동물의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세팅해주면 되는데요. 와, 재료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요. 재료를 듬뿍듬뿍 올려야 강아지들이 더 잘 먹고 좋아하기 때문에 재료를 아끼지 제가 않고 먹어도 넣어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저 점심 때 라면 먹었는데 재료의 고급 연어가 비주얼을 있네요. 갖춘 닭 연어 건강한 타르트. 요리네요. 네네. 이제 오븐에서 살짝 구워주기만 하면 인류 레스토랑 음식 부럽지 않은 반려동물들만을 위한 명품 간식이 탄생됩니다. 자, 이번에 만들어 볼 간식은 어떤 간식이죠? 네, 오리 연근칩입니다. 아, 어떻게 만들면 돼요? 연근을 데친 다음에 네. 식초 소독한 오리고기를 붙여서 건조하면 되는 간식입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연근과 오리로 바삭한 칩을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근을 올려주고, 오리고기를 이렇게 꾹꾹 오리고기를 좋아한다 이러면 좀 더 듬뿍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 애기들이 오리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좀 많이 넣어야겠다. 혜인 씨 강아지 정말 키우시잖아요. 네, 그럼요. 오리고기 정말 이렇게 좋아해요. 뒤집으시면 오. 되는데 네. 이렇게 됐어요. 굳이 따로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손쉽게 연근꽃이 피어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리고기를 식초에 담근다고 들었는데 식초가 들어가면 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담그시는 거예요? 식초물에 담그는 이유는 기생충과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수제 간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부제가 안 들어가니까 보관 방법이나 기간이 좀 궁금하거든요. 수제 간식은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냉장이나 냉동 이렇게 보관하셔야 되고 냉장에서 보관하실 때는 3일에서 5일 정도, 네, 냉동에서는 한 달 정도 가능하세요. 모양 같은 연근과 오리를 건조시키면 바삭하고 감칠맛 나는 간식이 완성되는데요. 반려동물들의 건강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로 반려동물과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이럴 때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수제 간식을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쿠키야, 크림아, 언니가 빨리 가서 맛있는 거 줄게. 자, 이번에는 반려동물과의 뜻깊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니까 엄청 예쁜 그림들이 많네요.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저희는 이제 카페 화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취미 미술 공간이에요. 일반 화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곳에선 특별한 그림을 그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조상화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독특하게도 반려묘, 반려견들을 그리고 계세요. 보통 이제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뭐 반려견이라던가 반려묘, 이제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좀 이제 극사실주의로
그릴 수 있는 수업이에요. 우와, 진짜 똑같아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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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사진이랑 그림이랑 똑같아요. 와, 아니 여기는 어떻게 해보시게 된 거예요? 저 동물 키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동물을 좀 더 제 동물을 관찰하고 애정을 갖고 바라보면서 그림으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추억을 간직하고 그리시네요. 싶은 마음에 인상의 모습을 네. 많이들 담았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반려동물을 실제로 그려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좀 평소에는 좀 전체적으로 봤다면 그림을 그리려면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긴 이렇게 생겼구나, 저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애정을 갖고 제 동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생긴 게 예쁘구나 하고 좀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덕분에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눈의 색깔, 털의 결 등 한 올 한 올 살려 최대한 생동감 있게 표현해야 하다 보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초상화를 반려동물로 그리는 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 클래스는 어떻게 여시게 된 거예요?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반려견을 키우려고 막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이제 보통은 1인 가구들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1인 가구다 보니까 이제 일도 해야 되고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케어하기에는 이제 너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게 되게 강아지들한테 해서 안 될 짓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키우고 싶은데 막상 내 환경에서는 이제 키울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는 클래스를 열게 됐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유기견들 많이 이렇게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런 인식을 또 좀 개선을 해보고자 이렇게 클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건 분명 행복한 일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사랑과 정성을 다해야 하겠죠. 애틋한 마음 담아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 우와, 털의 이 질감을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살리시는 거예요? 세필붓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평소에 원래부터 미술 실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고요? 네, 많이 도와주셔서 옆에서 코치해 주시는 대로 하니까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손으로 그린 서정적이고 따뜻한 감성이 반려동물 초상화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평생 추억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네요. 함께 있어 더 소중하고 든든한 나의 반려동물 가족들. 나만의 특별한 사랑법으로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세요. 반려동물을 위한 정성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일단 수제 간식은 봤는데 예쁘기도 하지만 이제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주얼까지 놓치질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에다 이제 정성이 또 가득 들어있지 아,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내 반려견한테 만드는 것을 내가 직접 만드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늘 혜인 씨가 아까 하셨던 네. 초상화, 반려동물 초상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져오셨군요. 제가 직접 그린 반려동물 초상화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너무 보세요. 어허.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저걸- 하나하나 질감을 살린 게 이게 네.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혜인 정말. 씨가 직접 그리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이 나오진 않아서. 어쨌든 너무 잘 그리셨고 네. 마치 진짜 실사. 그쵸? 정말 강아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직접 그리려고 보면은 디테일하게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부분 뭔가 이렇게 강아지 얼굴을 보면서 눈빛도 좀 교환하면서 그쵸. 자연스럽게 네네. 이렇게 반려동물의 그 마음까지도 좀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리다 보니까 이 네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높아지고요. 조금 더 열심히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네네. 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과 특별한 사랑법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네. 눈이 초롱초롱해서 저를 계속 쳐다보는 것만 같아서 맞아요. 계속 쳐다보게 되네요. 저. 너무 두 마리를 키우시잖아요. 그중에 네, 한 마리를 맞습니다. 그려오신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또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 봄이 되다 보니까 막 에너지도 막 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제가 뭐 손재주가 나쁜 편은 아닌데도 그래요? 문제가 네. 이게 실천을 안 하고 말만 하고 있다는 그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아유, 힘든데 네. 사실 저도 뭔가를 만들고 싶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 보시면요. 용기가 좀 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상상만 했던 것이 현실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화면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직접 만드는 재미와 손맛.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라. 어떻게? 직접.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란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50분 돼요. 무엇이든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당신의 상상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곳 메이커 스페이스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한창 들떠 있어야 할 캠퍼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봄은 없을 듯 싶은데요. 바로 여기 머릿속에서 꿈틀대는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메이커 스페이스. 이름만으로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장비와 도구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요. 메이커의 공간이거든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의 손뿐 아니라 나의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근데 그 열린 길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생각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간단한 기술을 배우고 또는 함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 해서 그런 걸 이뤄내는 그런 물건이나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의 실현 공간이에요. 그게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기계들이 눈앞에 가득한데요. 이런 장비를 통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됩니다. 기업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과 아이디어가 담긴 단 하나의 물건. 무엇을 상상하든 이곳에서는 실현 가능합니다.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뛰어난 실력이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곳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눈에 띄는 네모난 박스들. 최근 3D 프린터의 활용이 높아졌는데요. 머릿속의 이미지를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줍니다. 필라멘트라는 플라스틱 질감의 재료를 한 층씩 쌓아 3차원 물건으로 만드는 방식인데요. 마치 짤주머니에서 반죽을 짜듯 한 겹 한 겹이 쌓여 모양을 만듭니다. 정교한 작품부터 귀여운 피규어까지 다양한 모양의 작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아크릴과 우레탄이 섞인 재료는 물론이고 산업용 3D 프린터도 마련돼 있어 다양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재료를 원하는 대로 잘라주는 CNC와 레이저 커터. 레이저를 이용해 나무판이나 아크릴판을 자르거나 무늬를 새길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원리로 쉽게 사용 가능한 3D 펜까지. 메이커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메이킹이라고 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디어 구상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따라서 물건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상하시면 두 번째는 이제 모델링 작업 혹은 2D 디자인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델링 프로그램 툴을 가지고 그런 걸 작업을 하시면 이제 기계한테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컨버터 혹은 아니면 슬라이싱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 과정을 거치면 그 과정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디지털 장비에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 혹은 커팅 이렇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좀 거칠거칠한 데는 사포질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후처리까지 5가지 단계를 거치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장비를 다루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장비는 물론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 메이커 스페이스. 배우기 쉬운 3D 펜 교육부터 어려운 디지털 장비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3D 펜.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단순히 흥미가 생겨서 참여해봤는데 그냥 단순히 한 번 교육받은 것만으로도 되게 기본적인 지식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자주 오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꼈거든요, 엄청.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하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내에 있지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회사의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일부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회사에 없는 이제 장비라던가 이런 시제품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디서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지인들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이 강원 펜랩 또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알게 돼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설도 그렇고 다른 전문 업체에 이제 약간 비등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주 와서 작업을 하고 합니다. 약간 본인의 실력이 모자르더라도 여기 있는 팀장 선생님들, 직원분들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그 결과물보다 약간 한 120%, 150% 정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의 직원들은 웬만한 물건들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는데요. 내가 필요한 모양이나 크기를 찾기 위해 사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만들고 있는 캐릭터 가면. 영화 속에서 본 모양 맞네요. 눈앞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모습에 점점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피디님, 잘할 수 있죠? 3D 인쇄용 한 번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모델링 작업을 통해 정리합니다. 복잡해지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링한 작업 내용을 3D 프린터에 입력. 어때요? 쉬워요. 사실 전 되게 손재주가 없는데. 벌써 나와줬어요? 네, 뭐 제가 이런 걸로 하면은 전혀 저의 손재주와는 별개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3D 프린터가 열심히 일할 차례. 담당 PD가 입력한 내용대로 천천히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3D 프린터로 출력된 물건을 조립하고 여기에 아크릴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까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 처음인데요. 손재주가 없어도 드디어 나만의 무드 등 완성. 제가 정말 이름난 손인데 저도 이렇게 쉽게 무드 등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와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만들고 싶거나 특히 요즘에는 DIY라고 해서 본인이 뭔가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되게 유행하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상상만 하고 나는 만들 실력이 없다. 그러면 이곳에 오셔서 교육도 받아보시고 또는 도움을 받으셔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 마음만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생기는 건 아니에요. 궁금하기라도 하면 호기심이라도 생기면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란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오시면 돼요. 저희가 뭐 계속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사실 있어요. 어떻게든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항상 있거든요. 그 시간 때문에 여기 와서 그냥 쉬러 오셔도 돼요. 와서 구경하셔도 돼요. 누구든 이 공간에 와서 잠깐이라도 한번 만나고 싶다. 여기는 물건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에요. 문화를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이건 문화는 공유예요. 소통이에요. 나 누군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모임 다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다 안내해드리고 만들어드릴게요. 재미난 물건, 재미난 일, 재미난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창작 놀이터. 누구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손재주에 넘치는 아이디어를 썩히고 있다면 지금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로 오세요. 약간의 호기심과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누구나 쉽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네,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사실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장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 필요한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직접 가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필요한데 왜 안 만들어주는 거지? 라고 네. 불평을 한 적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근데 이제 불평할 필요가 없겠어요. 제가 원하는 제품을 이제 가서 직접 맞습니다. 디자인해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원하는 디자인, 모양, 뭐 사이즈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아까도 나왔지만 똥손이라고 자청했던 그 PD분도 완벽하게 만들어주셨으니까 네, 네. 뭐 저나 명수 씨가 가도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용석 네. 씨와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셔도 예, 잘 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혹시 맞습니다. 장비에 좀 관심이 있으셨거나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충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있지만요. 특히나 더 힘듦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 이야기인데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자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충북에서 그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텅 빈 거리만큼이나 멈춰선 우리 사회. 코로나19는 오는 봄까지 막아선 채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더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분들도 이렇게 접촉을 피하시니까 코로나가 생긴 뒤로는 아주 꽉 막혔죠, 뭐지. 그래도 여기 코로나19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노인 돌봄 서비스만큼은 독보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른 아침이지만 열정으로 회의실을 가득 채운 생활 지원사들이 코로나 예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확진자 및 의심 대상자 접촉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외출 시에 어느 곳에 방문하셨는지 또 만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돌아서면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현장 방문하는 게 어려워지고 꺼려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호자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직접 서비스 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이런 일이 늘었고, 그래서 안전하게 현장 방문을 하시고 안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사태에 코로나19에서 누군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모두가 주의하고 예방수칙을 따르는 것만이 최선책이겠죠?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기저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간접 서비스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는 법. 생활 지원사들도 감염 예방 수칙부터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긴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일같이 교육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6개의 돌봄 기관이 한 4,500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있고,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노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3,300명의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케어 방법은 안부 확인하고 직접 가서 방문해서 가사 지원을 이런 거 필요한 경우는 가사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응급 상태가 발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병원으로 연계하는 이런 사업도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생활 지원사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러 갈 채비로 분주합니다. 어떤 물품을 이렇게 지원하러 나가시나요? 오늘은 이 표백제를 줘서 어르신들 세탁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걸 가지고 나갈 겁니다. 다른 거 반찬도 있고 여러 가지 칫솔 치약도 있고 많이 있죠. 현장에 나가기 전 체온 재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도 오늘도 교육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안전 수칙 지키면서 현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한 반찬 가게.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반찬은 물론 두부까지 직접 만들다 보니 동네 사람들에게 입소문 자자할 만큼 인기 있는 가게랍니다. 방문하시는 분이 좀 줄었고요. 많이 줄었고 배달은 조금 는 상황이에요. 많이 저기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문을 닫고선에 닫아놓고 이제 배달만 이렇게 조금씩 했어요. 아침부터 끓이고 볶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반찬 가게.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 모습 그대로 가게 분위기가 활기찬데요. 오늘따라 배달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도시락을 이렇게 좀 많이 준비하게 돼서 좀 바쁜 날이에요. 잠시 후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다는 이분들. 아침나절 만났던 생활 지원사들인데요. 이 가게에선 코로나19 사태로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다는군요. 친정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아침 방문을 했는데 복지사님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지사님께 제가 반찬을 하니까 제가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저희도 이제 문을 닫고 배달만 잠깐 한 적도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이제 작은 이 손길이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식구가 먹는 음식처럼 정성을 들이다 보니 단골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반찬 가게. 그 고마움을 나눔 봉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이라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는군요.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단백질 쪽으로 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찬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따뜻한 한 끼 잘 드시게끔 저희가 이제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 가족들의 마음을 담은 도시락은 생활 지원사들의 지원 사격으로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저희도 밖에 안 나가면 굉장히 답답한데 어르신들 얼마나 답답할까. 또 저희가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어르신 댁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소독.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죠. 어르신 저 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이거 반찬. 아이고 반찬에다. 네, 어르신. 아우 반찬 이렇게 맛있게 해오셨어. 네. 세상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다 놔드릴까, 어르신? 작은 나눔에도 이렇게 고마워하는 어르신. 사람의 정이 많이도 그리우셨나 봅니다. 고마워요.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바깥을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참 선생님이 오시면은 참 너무 좋아요. 예, 선생님이 또 병원까지도 이렇게 모셔다 또 저도 팁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자주 찾아주는 생활지원사가 어르신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어르신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식사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반찬 저번에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또 다른 생활지원사를 따라가 보는데요. 발걸음이 빠르죠?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자녀분들이 계셔도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얼른 가서 이제 좀 챙겨드려야 돼서 항상 마음이 급합니다. 혼자 계실 어르신이 걱정되는 이서윤 생활지원사. 역시나 집에 들어가기 전 소독은 필수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은 무엇보다 끼니 챙기는 것이 큰일이라는데요. 나눔 봉사로 배달된 도시락이 그래서 더 반가운 눈치입니다. 맛있게 아주 잘하신다 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 먹긴 잘 먹으네. 아유 이게 있어서. 평소 지병이 있다는 어르신. 건강도 걱정입니다. 뇌출혈이 있으셔가지고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수영장도 문이 닫혀 있지 또 그게 이제 청소년 선도해서 일 가시던 것도 일을 못 하고 계시지. 그리고 이제 요새는 자꾸 이제 뭐 친구분들도 이렇게 접촉을 피하시니까.
코로나19 사태는 어르신의 일상도 바꿔놓았는데요. 소일거리로 하던 청소년 선도봉사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가 올해 2년차인가 3년차인가요. 보통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세요? 한 달에 저게 27만 원. 코로나가 생긴 뒤로는 아주 꽉 막혔지요. 뭐 제 문 닫고 이렇게 꽉 막히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요. 애들한테도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더 고립돼 있는 어르신들. 그나마 생활지원사의 방문으로 바깥 세상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겨내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외로운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코로나19 사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이웃들의 나눔과 봉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이웃들, 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잘 실천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동량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몇 달째 외출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봄이 왔으니까 예, 사실 좀 외출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아하, 이럴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행을 직접 떠나진 못하는 상황이지만요. 여행 계획을 미리 세우면요. 이게 또 기분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실천해 보시고요. 여행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강원도 지역의 여행 관광 명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캠핑 명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즐기시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바람 쐬고 싶다 이런 생각들 요즘 많이 하시죠? 저는 이럴 때 캠핑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떠나고 싶은 캠핑장, 근데 그냥 캠핑장이 아니고 이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캠핑장 3군데를 추천해드릴게요. 가시죠. 멋진 자연 속에서 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내 집 같은 캠핑을 즐기고 싶다면 바로 지금 동해안 캠핑장을 주목하시라. 울창한 소나무 숲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명품 전망은 기본, 다양한 편의시설은 골라 잡아 개성 넘치는 캠핑장의 세계로. 하늘로 쭉쭉 뻗은 소나무, 그 아래 자리 잡은 첫 번째 캠핑장. 여러분, 캠핑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텐트도 직접 치고 음식도 직접 해먹고, 요게 또 캠핑의 진짜 재미거든요. 이곳이 딱 그런 곳입니다. 이곳 소개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자분이 저쪽에 계시는 것 같네. 가보시죠.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쭉 있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다짜고짜 캠밍아웃을 좀 할게요. 네. 사실은 제가 캠핑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캠핑을 잘 몰라요. 일단 이곳, 이 첫 번째 장소 여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캠핑장은 솔숲과 해변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최고의 캠핑장입니다. 네. 그래서 깨끗한 공기와 그다음에 피톤치드를 맡으면서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잠시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지금 이 소리, 이거 스피커로 인위적으로 튼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연적인 새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새소리, 요거 아니다, 새소리. 이 새소리와 함께하는 이 캠핑. 벌써 보니까 이 텐트들이 많이 쳐 있네요, 그죠? 네네.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존인 거예요, 정확히? 여기는 저희 캠핑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형 데크가 있는 곳입니다. 네. 대형 데크. 네. 대형 데크라고 하면은 이제 수용 인원이 그럼 대충 몇 명 정도? 수용 인원은 저희가 6명 정도 6명. 네, 수용할 수 있는 데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와도 딱 좋겠네요, 그죠? 네, 가족끼리 많이 이용하시는 데크죠. 이렇게 울창한 솔숲을 지나면 바로 눈앞에 백사장이 딱! 푸른 바다가 촤! 이런 곳에서 캠핑하면 얼마나 좋게요.
해변을 마주보는 곳에 깔끔한 샤워 시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용객분들에게만 이제 오픈이 된. 네, 지금 현재는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에게만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별도 이용료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십니다. 아, 무료로 네네. 이용할 수 있고. 너무 좋네요. 온수가 콸콸콸 나오는 깔끔한 샤워 시설. 근데 이 불청객은 뭐야? 왜 여기서 주태를 부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봐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 좋다. 양양군 손양면에 위치한 두 번째 캠핑장입니다. 운치 있고 고요한 캠핑장 한편에 점심 먹고 낮잠에 빠진 김기환 리포터. 이제 일하셔야죠. 아, 꼭 이렇게 낭만을 깨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이 캠핑을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텐트, 뭐 침낭, 그다음에 아무튼 조리 도구들, 뭐 조명 도구들, 그늘막 치려면 그 필요한 거 뭐지? 뭐죠? 타프, 그런 것도 있어. 아니, 복잡하기도 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이 초보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램핑입니다. 글램핑. 제 말이 맞습니까, 사장님? 네, 맞습니다. 네. 글램핑 찾아주시면 별도의 장비를 챙겨오시지 않으셔도 캠핑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죠. 네네. 지금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글램핑장. 네네. 근데 들어오면서도 봤지만은 이 건물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거를 텐트? 글램핑이죠. 이거 자체가. 네네. 글램핑 텐트가 늘어선 이곳. 앞서 둘러본 캠핑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둥그렇게 생긴 텐트 내부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한 번 이렇게 트여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빙 돌아가게끔 구조가 이제 도너츠 모양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형으로? 네네네. 진짜 되게 신기하다, 이 구조가. 널찍한 실내는 용도별로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벽을 돌아가면 조리시설이 뿅, 바로 옆에는 폭신한 침대까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곳만의 특별한 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캠핑장에선 볼 수 없었던 것, 대체 뭘까요? 여기는 지금 다른 동인 거죠? 네, 다른 동인데 저쪽 동에도 마찬가지로 노천탕이 있지만 이쪽이 조금 더 경관이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보여드릴까 하고 이쪽으로 모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들어가시죠. 다 왔나요? 네, 이쪽입니다. 저 이제 손 떼면 돼요? 네, 떼셔도 되세요. 침대 바로 나오면은. 네, 반신욕 하실 수 있는 노천탕이 바로 있죠. 야, 이거 보통 사우나 가면은 왜 탕 중에 그거 있잖아요. 무슨 탕이죠? 희 모시기. 우리말을 씁시다. 편백나무 욕조. 편백향 품은 노천탕을 캠핑장에서 즐길 수 있다니. 게다가 탕 안에서 바라본 풍경도 기가 막히죠. 근데 또 드는 생각이, 제가 또 이게 때미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그 여성분들 로망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장미 막 이렇게 둥둥 띄워가지고 때미는 거나 그런 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게 편백나무 특성상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입욕제 안 되고. 네, 입욕제 안 되고요. 때는 밖에서 밀고 다시 들어와도 되나요? 청정한 자연과 맑은 공기, 느긋한 여유. 캠핑은 하고 싶은데 장비가 없다면 번거로운 준비 없이 몸만 와도 가능한 글램핑이 정답이죠. 캠핑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캠핑카를 이용한 캠핑입니다. 근데 이 캠핑카를 직접 사자니 역시나 이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김기환이 아니죠. 캠핑카를 직접 사지 않아도 캠핑카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야, 이쁘다. 저 왠지 약간 그 느낌이 여기 캠핑 같으신데. 바다와 정말 가까운 이곳, 색다른 캠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세 번째 캠핑장입니다. 멋지게 바다를 구경하고 계신 당신은 혹시 캠핑족? 아닙니다. 여기 대표입니다. 여기 좀 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카라반? 일단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해안 유일한 카라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곳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바다랑은 정말 최근거리가 그렇죠. 아닌가 예, 싶습니다. 요거를 좀 카라반 안에서도 딱 보면 카라반 좋겠네요. 안에 들어가시면 벤지 카라반인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야, 어머나. 아늑하다. 네?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뭔데요? 커튼. 우와! 유람선 같지 않습니까? 이 배 아니에요, 배? 네. 약간 지금 좀 예. 흔들리는 거, 약간 지금 멀미할 것 같은데? 그림 같은 뷰를 자랑하는 카라반엔 테이블부터 화장실, 조리시설까지 꼼꼼하고 알차게 채워져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쉽네요. 여기 말고 혹시 뭐 또 좀 뭐 있을까요? 예. 국내 유일의 깜짝 놀라실 만한 카라반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뭔지 가보실까요?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알려주지 마세요. 네. 그거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야, 기대된다, 벌써부터 막. 어디예요? 카라반이 줄지어 있는 모습은 꼭 주차장을 닮았는데요. 특별한 비밀은 어디? 네, 들어오십시오. 잠깐만, 이거.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 제 지문이 묻어있거든요. 이거 제가 작년에 타던 버스인데? 익숙한 계단에 운전석까지 버스의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들어올 때 카드라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널찍한 실내, 깔끔하게 갖춰진 시설들, 그리고 넓은 창 너머로 보이는 시원한 바다. 와, 저희 집 제 방보다 넓은데요? 와, 되게 편하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3가지 캠핑법 어떠셨습니까? 이 방법과 형태가 다른 만큼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자면 이 강원도의 청정한 자연과 푸른 바다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굳이 하나만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다를 끼고 재미있는 캠핑장 3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텐트를 직접 칠 수 있었던 캠핑장이 있었고요. 글램핑장이랑 뭐였죠? 카라반까지. 아유, 그럼요. 각자 다 개성이 넘치는 그 매력들을 품고 있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좋았던 게 이 깨끗한 자연 환경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이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꼭 한번 캠핑을 즐겨야겠어요. 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캠핑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보다는요. 나부터 먼저 동참하자는 생각으로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코로나19 유행이 조금 지나면 네네. 그때 우리 지역 캠핑장들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심혜인 리포터가 또 1시간 동안 잘 꾸며주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요즘에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열심히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 물리적 거리는 멀리, 정서적 거리는 가까이를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 이 강원 365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웃들의 소식들을 만나볼 네. 수 있으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색다른 재미, 따뜻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또 예.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심혜인 리포터의 삼행시 시간. 따단. 따단. 좋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네, 오늘은 코로나로 준비를 했습니다. 삼행시로 네. 코로나. 좀 띄워주시죠. 오늘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코.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좋아요. 로.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좋습니다. 나. 나 하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실천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허.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어순이 중요하군요. 네, 어순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모처럼 그 혜인씨, 삼행시 들었는데 상당히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깔끔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예고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고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녹록지 않은 요즘 아이들과 독서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회원들에게 추천받아보는 올봄의 동화책, 집콕도 지겹지 않을 동화책들 소개합니다.
봄꽃 개화 소식과 함께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봄 소식을 즐기기가 힘든 실정인데요. 각종 꽃 축제는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절실한 요즘. 그래서 봄 소식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사한 벚꽃길부터 봄바다의 풍경까지 강릉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면서 봄 풍경 만나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그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고쳐주는 수리 기사들인데요. 말끔한 수리는 물론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까지 찾아가는 맥가이버 장애인 보장구 수리 기사의 하루를 담아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좀 나가는 걸 꺼리게 되면서 집에서 이렇게 배달 음식들 많이 시켜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카페 등을 방문해도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컵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 재활용품 배출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각종 재활용품 처리장마다 뭐 플라스틱, 비닐, 뭐 여러 가지 유리병, 페트병 이런 것들이 거의 명절 때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작업량의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네. 일회용품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돼 위험에 처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요. 꼭 버리실 때 꼭 그 가정에서 세척 한 번씩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